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5강 장기 요양 급여 내용 및 비용 청구 재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지원. 제5강인데요. 5강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4강과 5강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표준교재 38페이지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 표시된 데 5강인데요.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1회 때 2문제, 그리고 이제 24회 때 2문제, 28회, 29회, 최근 또 30회 때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5강입니다. 5강. 5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강. 먼저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이에요. 표준교재 38페이지. 급여의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17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는 아니에요. 장기요양급여 내용으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라면 틀린 지문입니다. 역대 기출 오답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 시설, 의료급여가 있다. 틀린 지문이라겠죠?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가 있고 급여 내용으로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게 집어넣으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는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생활하며 재가 뭔가 재가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재가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집에 방문하죠. 방문 목욕하기 위해서 방문 목욕 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목욕해 드립니다. 방문 간호사가 집에 가는 거죠. 주야간 보호 노치원이라 그랬죠.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는 현재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는 거는 복지용구급여 이겁니다. 재가급여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방문간호는 뭡니까?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이 중요해요. 간호지시서죠. 간호지시서 의해서 제공되는 게 방문간호입니다. 기초오답 또 나왔나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두 가지만 지급한다?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기출론점은 장기요양 급여 내용으로는 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공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의 내용은 수행하면 됩니까?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연계. 중요해요. 방문간호의 내용은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여러분이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가급여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참고로 장점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니까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이죠. 집안이 지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죠.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혼자 계시니까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뭡니까?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요양 서비스가 뭐가 종합적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게 단점이에요. 또 뭡니까? 집에 계시니까 아프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까?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시설급여. 시설급여가 뭡니까? 우리가 벌써 공부했죠. 3강에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설 급여의 종류인데요. 시설 급여는 가정을 생활하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라 그러죠.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 그죠? 연 9인까지 가능하죠. 가정 등의 입소가 중요해요. 입소하여 집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시설급여다. 다음 특별현금급여. 아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노인 장기 요양급여 내용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특별현금급여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가정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그 중에 가정요양비는 뭐냐? 이게 8회 때, 24회 때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밑에 내용을 쭉 열거해놓고 이거 뭐냐? 가정요양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기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현저히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뭐로? 사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이게 가족요양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서벽지 이게 나오면 가족요양비예요. 장기요양 기간이 현재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가족들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를 뭐라 한다? 가족요양비를 한다. 다음 특례요양비도 15회 때 한번 나왔어요. 특례요양비가 뭡니까?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예요. 누구에게? 수급자에게. 수급자. 중요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요양비가 뭐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양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급여를 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일반 병원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요양병원 간병비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
요원,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장기 요양 요원은 누구냐? 방문 요양. 제가 급여죠. 방문 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누구다? 요양보호사다. 또 사회복지사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28회 때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누구다? 요양보호사이다. 26, 28회 때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방문 간호의 업무를 방문 간호면 되기는 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여야 됩니다. 방문 간호는 요양원이 할 수 없어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치과의생사, 방문 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이 요원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요원 구분하십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지급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장기 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대상자 어르신이에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어디에? 공단에 뭐를?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이제 있어요. 17회 때 나왔어요. 장기 요양 기관은 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옳은 지문이죠. 바른 지문이에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기출 논점을 파악하세요. 비용 청구는 누가? 보호자가 직접 청구한다? 보호자가 직접 청구합니까? 아니죠. 장기 요양 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한다. 장기 요양 기관이에요. 보호자가 아닙니다. 보호자나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 다음 공단은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공단은 주어예요. 주어.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확인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태그를 찍었나 안 찍었나, 출근했나 안 했나, 서비스 제공했나 안 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상자를 우리가 케어했는지 심사해요. 확인해서 장기 요약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 공단에서 부담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을 당월에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자,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거예요. 다음 재원 조달.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문제죠. 재원 조달. 재원 조달 볼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 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조달된다. 17회 때, 21회 때 나왔어요. 기출 존중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조절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회 때, 21회 때. 그 다음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나누느냐? 건강보험료에게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중요해요. 건강보험료에게 장기 요양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요율은 국가에서 정하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요일을 곱해서 산정한다. 요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개별 고지하지 않아요. 통합 고지한다요. 21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징수 후 통합 고지해서 돈을 받아서 각각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통해서 기출 논점을 파악해 보십시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건강보험료와 분리해서 고지한다? 분리냐? 통합이냐? 분리냐? 통합이냐? 분리냐? 통합이냐? 이게 통합이죠. 통합해서 고지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국가 지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몇 프로를?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21회 때 나왔습니다. 역대 기출을 바로잡기 해볼까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논점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이.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이다. 국가지원금입니까? 이건 보험료죠. 공단에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액은 시설급여는 20%. 여기 이제 죄가보센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시설급여는 죄가보센터가 아니라 저기 이제 요양이죠.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서 있는 경우는 입소한 경우는 20%. 재가급여를 하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취약은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했죠. 이런 경우는 15% 본인 부담한다. 21일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액의 40 내지 60%를 경감한다.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이게 중요해요. 전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도 본인 부담이 없다라면 틀린 문장입니다. 기초오답 바로잡기.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틀린 문장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험료는 국가가 20%, 국가가 20% 부담하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얼마? 두 가지 나눠지죠. 이제 시설이냐, 시설 급여는 몇 프로? 20%, 20%. 재가는 몇 프로요? 15%. 기억하셔야 돼요. 1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받아봅니까? 나머지는 보험료. 자, 우리가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에서 시설인 경우는 자 20하고 20 합치면 20과 20을 합치면 보험료에서는 뭐 얼마? 나머지를 부담해야겠죠. 보험료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계산 나오죠? 자 100에서 40 빼면 60%. 그 다음에 재가인 경우는 20하고 국가가 20% 본인이 15면 35%죠. 그럼 보험료에서는 얼마? 나머지 차액 55%, 65%. 그래서 보험료에서는 60 내지 65%를 지급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음 장기 요양 이용 지원 표준교재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아셔야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자, 내가 이제 장기 요양 등급 한 장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 요양 기관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접수하고 그러면 방문 상담합니다. 기관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후에 모니터링, 서비스를 잘 되고 있는지 보안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기할 건지 등 그 다음에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신청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관에서 방문 상담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장기 요양 기관은 주어입니다. 주어. 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판단한다. 다음,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자 그 가족이에요. 가족이 장기 요양 인정서 공단에서 줍니다. 등급 받으면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 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9회에 나왔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엇을?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 요양 이용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누가?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5회 때도 나왔고요. 2020년 2월달 시험 봤죠? 30회도 나왔어요. 잘 보세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당연하죠?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 1년 1년, 3년이면 4년, 4년이면 4년.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겁니다. 별표. 이용할 수 있는 빨간 글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필수 내용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장기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거를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다가 넣어놓고 틀린 문장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화면이 좀 꽉 차서 옆으로 뺐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등급, 본인 부담률 등이 기재된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은 기재되어 있죠. 근데 본인 부담률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 유효기간과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랬죠. 본인 부담률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바꿔서 내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요. 둘 간의 비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 요양 인정서에 이제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볼까요?
먼저 수급자가 장기 요양에 위해서는 장기 요양 기관에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요. 여기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이게 뭐냐면 의료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 이 뜻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예를 들면 뭐 재구호법, 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뭐 5.18 민주화 관련된 법률, 뭐 독립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어. 이런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본인 부담 금액의 40 내지 60%를 경감되는데, 여기서 60%를 경감한다는 거죠. 60%. 60%를 경감한다. 60% 경감하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료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되고, 나머지 법률에 해당되는 기타 규정에 따른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경감 60%, 본인 부담 60%를 경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쭉 이렇게 매년 있습니다. 대충 뭐 5등급이면 100만원 정도, 1등급이면 150만원 가까이 되죠. 그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는 뭡니까? 비용 및 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음, 장기 요양급여 보험료를 6회, 몇 회? 6회, 이거 외우셔야 돼요.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6회 이상입니다. 다음,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한다. 90일 이내입니다. 6회 이상 90일 이내. 이 숫자 틀리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틀린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옳은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갱신 신청이 있어요.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기간이 끝나기 며칠? 대략 3개월. 그러니까 90일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한다. 뭐 개월수로 하는 게 아니고 90일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한다. 2회 때 15회 때 나왔습니다. 이게 옳은 문장이 나올 수 있고 틀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뭐 60일 전부터 뭐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한다. 틀린 문장이죠. 이렇게 나와요. 숫자 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표준 교재 44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표준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될 내용,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되는 내용 차이를 알았죠?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이고요.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1등급, 5등급, 치매 등 인지 지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인 부담률. 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복지용구 사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및 횟수, 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에요. 수립 단계.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합니다.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욕구 평가,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횟수, 비용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욕구 평가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하죠. 다음에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은 서비스 제공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면 틀려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동의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3회 6회 때 나왔는데요.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이게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에요.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한다. 장기 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변화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종료. 종료는 언제 합니까?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타 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이런 경우는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다음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자 지원 사업입니다. 표준교재 46페이지. 등급 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인데, 신체는 거동이고 인지죠. 자, 등급의 A형이 있어요. A형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45점 이상 51점 미만. 거동은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한다.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발자 없이 장기간 혼자 집에 머물 수 있다. 자, 이건 A형이에요. 인지는 단기 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종이접기 등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등급의 A형이라고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등급의 B형은 점수로 보면은 40점 이상 45점 미만. 거동 상태, 실내 이동, 실외 이동은 가능하다.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한다. 만성 관절염을 호소한다. 인지는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저하, 문제 행동 거의 없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등급의 B형에 해당되고요. 등급의 C형은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의 기능의 문제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다. 문제가 없어서요.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건강 증진이나 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대상 이 경우가 등급의 C형입니다. 다음으로 노인 보건복지 사업의 연계인데요.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자라고 하며 A형, B형, C형을 나눴죠. 그런 사람들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죠.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연계. 공단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데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등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는데요. 노인 건강사업은 등급 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 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 차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사업 연계 사업을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 조직계 문제 풀어볼까요? 이 핵심 조직계 문제는 이 강의의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냐면 역대 기출 문제에서 80%가 또 나온다. 그 다음 문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60점에서 합격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조직계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뭘까요? 기타 재가급여다. 복지용구 하면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연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계 현저히 부족한 지역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는 뭘까요? 도서, 벽지 아까 강제했죠. 장기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또 예안봉 가서 너무 머니까 올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하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안 가죠. 그러니까 가족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다. 가족요양비 가족이 한다. 가족요양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3번 방문요양이에요. 요양과 방문 목욕 요양과 목욕이 가능한 장기 요양 용어는 뭐라겠죠? 여러분 뭘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요양보호사를 공부하고 계시죠? 요양보호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다음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뭡니까?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또 뭡니까? 급여의 종류,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시험지에 나온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뭡니까? 장기 요양 뭡니까? 인정서입니까? 아니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죠.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뭡니까? 자,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일시적이랑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보호시설.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켰어 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단기 보호 서비스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몇 장까지 했습니까? 5강까지 했는데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한 문제 더 있네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뭘까요? 예, 주야간 보호시설. 자, 어렵지 않죠?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차분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뭐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과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핵심 족집계 문제로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면 031-955 0550 955에 0550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